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오프닝벨 라이브 장시작 1초 전 장시작 되었습니다. 오늘도 돌아왔는데요. 쉽지 않은 장이 또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17%, 코스닥이 0.32%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들어오고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 네, 뭐 비슷합니다. 저는 0.27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한 45포인트 제가 새벽에 계산했을 때는 2,545 정도 전으로 시작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선물 매수가 좀 더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국 증시가 대이장일 때, 프리장일 때의 그 선물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별로 안 움직였어요. 요거는 이제 수급적으로는 크게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약간 전강 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장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물론 팔란티어는 S&P 다시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영향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더 확인하고 오늘 대선 토론이나 뭐 연휴도 있고 해서 좀 확인하려는 그런 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강 후약이 될 수 있으니 네. 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쨌든 우리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의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차분하게 일단 시장 관조하시면서 좀 가격 괜찮다. 그러면 심심하니까 한 주 사볼까? 좀 사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0.2%, 코스닥은 0.6% 정도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눈에 띄네요. 2% 넘게 올라서 98만 6천 원. 다시 한번 황제주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초반부터 조금 오르는데 카카오가 1%, 네이버가 1.2%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1% 넘게, 그리고 LG 화학도 1% 내외로, 포스코 퓨처엠은 2%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HD 현대일렉트릭, 이게 3.3%로 가장 강한 시세 내놓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2% 플러스로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희비는 엇갈리지만 그 안에 1% 넘게 가는 종목은 또 보여주고 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엔캠이 10% 넘게 오릅니다. 얘네 뭐가 있어요? 엔캠이 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모르겠네. 예, 엔캠이 10% 넘게 상승하고요. 에코프로 BM이 1%에서 2% 정도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ST팜 요게 2%. 오늘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처음엔 좋은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 HK 이노엔 이런 애들 1% 플러스.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소부장, 일부 2차 전지, 일부 바이오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9시 10분쯤 봐가지고 이게 어디에 방향을 잡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100억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900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160억 마이너스, 기관이 66억 마이너스. 이렇게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시간에서 남양유업 이제 자사주 관련된 뭐 이벤트가 있어서 이거 좀 움직이는데 이거는 그냥 특징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루닛이 또 급등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올라간 이유가 네비파이에 AI 솔루션 통합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확실히 이제 AI가 붙고 하는 부분에서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닛 좀 일단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 쪽에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 플랫폼 규제 포함이 되는데 쿠팡은 거기서 배제됐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 최근에 이제 3조 원 물류 투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전일 시간에서 쿠팡 관련된 종목군도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조금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 CDMO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콜마 지금 6%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해운 쪽도 지금 HMM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관련돼서 좀 연속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동량 부분이 또 그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그 신문으로 잘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 화재가 좀 크게 났어요. 네. 이게 에너지가 부족하고 해서 뭐 노후 변압기 뭐 이런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원전 얘기도 나오고 이제 결국엔 전압 변압기 쪽도 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 일부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는 오늘 봐야 되겠죠. CDMO 쪽이라든지 뭐 그거 결과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 오늘 뭐 삼바나 ST팜 뭐 바이넥스 이런 것도 조금 꿈틀거리는 것 같아서 전일에 강했었던 거 플러스 알파로 오늘 비만 쪽도 좀 움직이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다양한 쪽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한 2, 30분 지나면 또 몇몇은 죽을 겁니다.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미국 증시나, 다른 증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매력도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LG노텍은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 마이너스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5거래일 연속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기대감의 셀온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24만 원, 25만 원에서 10% 넘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마로는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오늘 뭐 저 전력 설비 나쁘지 않고 2차 전지 나쁘지 않고 특히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애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게 뭐 있을까요? 화장품. 네, 어제도 좀 좋았는데 그렇네요. 뭐 아이패밀리 SC 아까 한국콜마 네. 뭐 이런 쪽이 좀 좋은 거 보면은 이제 내일이 되면은 수출입 데이터가 또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 후반부가 상당히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뭐 월초가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약간의 또 차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즘에 시장은 약간 저는 개복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개복치는 좀 날씨 좋아서 햇빛 좀 맞아봐야지 하다 보면 하고 죽잖아요. 진짜요. 숨 쉬러 올라오다가 하고 죽어요. 좀만 추우면 죽고 공기 네. 부족하면 죽고 건드리면 죽고 놀라면 따뜻하면 죽어요. 죽고 놀라면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는 네, 시장.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개복치 시장이라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뭔가 조금만 이 기조가 꺾이면 하고 이제 가버리니까 제가 생각해본 게 개복치 시장인 것 같다.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루닛이 제일 크게 잡히네요. 16% 급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비파이의 AI 솔루션 통합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로슈 진단 디지털 병리 플랫폼 AI 솔루션으로 통합한다. 오케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엔캠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요. 중형주 중에서는 아이패밀리 SC, 딥노이드 뷰노 얘네들 눈이 따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화재 관련된 애들도 움직이네. 전고체, 화재? 한농화성, 어,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케미컬. 네, 뭐 지금 계속 올라가서 VI 걸리고 지금 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 전략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지 애플 대 아이폰도 뭐 좋게 얘기하면 무난한 거고 그냥 얘기하면 예상됐던 정도고 일단 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쁜 건 특별히 없는데 네. 특별히 이렇다 이런 것도 아직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알겠습니다. 뉴스였으니까. 자, 9시 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테마성 종목들 혹은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가고 있고 전력 설비. 그 뉴스 나온 것 같은데 그 생물보안법 통과됐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생물보안법이 제약바이오가 오늘 뭐또 네, 그 오늘 뉴스 빨리 더 새벽에, 가지.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 예상했다, 기대했다. 네. 그래서 오늘 삼바가 초반에 그렇죠. 예, 센 오르나 이유가 보네요. 그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초반에 오르던 종목들이 상승폭을 정말 조금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음전으로 돌아섰고 삼성전자도 1.3%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1.6% 마이너스. 요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마이너스 1,700억, 기관이 510억 이렇게 도합해서 2,200억 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1,000억 정도 둘이 합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파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을 좀 못 느낀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팔아 제끼는 거면은 지수가 매우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펀더를 무시하고 그냥 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문에 제가 가이드를 잘못해서 그게 좀 날라갔는데 네. 요즘에 인도 ETF에 대한 그 개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잘 안 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펀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코스닥 그 거래 대금이 이틀 전만 해도 7조였어요.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날이 6조 6천, 어제가 5조. 5조 뜯어졌지. 오늘 만약에 4조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거래 대금이 확 줄어서 거래대금 잘 지적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거래대금 중요하다. 네네. 지금 이 순간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추석 연휴 전에 거래대금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럴 근데 수도 과해서 기회다 생각하면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교환이 되잖아요, 손이.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라고 보기에는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으면은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굳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졌는데 팔아?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언서튼티까지 모르도 아니 뭐 급할 거 없어? 라면 들어오는 사람 없고. 그럼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건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거래가 안 되면 던지는 매도 물량에 있어서 더 쉽게 더 많이 빠질 수 있고. 그렇죠. 안 사니까 조금 던져도 많이 빠지는 거죠. 와, 아이폰 기대 많이 했는데. 누가 기대했대요? 저요. 그 색깔이 그러니까 커버 씌울 거면서 색깔을 왜 보는 거야? 야, 이번 거 색깔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았다. 그럼 커버 딱 씌워. 아이폰 설명해 드릴게. 준비됐으면. 아이폰 한번 그럼 뭐 자료 한번 볼까요? 요거 시장 방향성 좀 정하고 나서 다시 와서 좀 보고 수급이 더 셀코리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아이폰 기가 막힌 컬러 혹시 준비가 됐나요? 제목 봅시다. 7페이지. 제목 한번 봅시다. 아니 나는 이게 아이폰. 궁금한데 네, 저도 영어 한다고 했는데 네. 이 단어 오래간만에 들었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우 타임을 통해 아이폰 16 공개. 글로우 타임 뭐야? 글로우 타임. 빛날 시간. 그렇게 하면은 한국말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그래요? 글로우는 예, 화형 같은 와 이런 게 아니라고. 네. 반짝반짝반짝반짝. 은은한 거. 은은하게. 근데 왜 은은하게 했을까? 지금 폭발해도 난 짜증날 지경인데. 자신 없어서. 그러니까 글로우 타임에서 나는 그로우 타임인가 처음 해봤어. 어. 그로우가 아니고 L이더라고. 아. 그래서 글로우를 찾았지 열심히. 그런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폭발할 개념이 아니고 네. 은은하고 은근슬쩍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연애할 때 약간 썸 타에서 썸 다음으로 가려고 할 때 글로우 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지 제목은 기분 안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용은요. 내용 아니 기분 내가 별거 좋았습니까? 없어. 보면은 일단은 그 인텔리전스잖아요. 애플 인텔리전스. 그거 10월달에 나온다 그랬잖아. 10월달 소프트웨어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든요. 네. 지금 받아봤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그거는 영어로만 됩니다. 올해는 영어만 됩니다. 한국어는 안 된다며요. 중국어도 안 돼. 어. 그래서 영어만 돼요. 10월달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처음에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영어만 돼서 기능이 괜찮으면 좋은데 기능도 별반 없잖아요. 그거는 봐야지. 어쨌든 간에 일단 판매량은 웨드부시라는 데서 9천만 대 이상 팔 거라고 좋게 얘기했어요. 이 9천만 대가 원래 예상치가 이렇게 낮았나요? 8,400만 대 대비했을 때는 한 7% 높은 거고 전작 이 숫자 잘못됐는데 네. 전작이 8,500만 대니 하여튼 한 4, 5% 늘어나는 거예요, 대충. 뭐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근데 폭발적이라 그래서 글로벌 했나? 이런 거예요. 주가가 정작 오른 거는 암홀딩스가 올랐어요. 아시죠? 얘네 그 IP 설계해 주는 게 암홀딩스잖아요. 얘만 주가 오르고 아이폰은 그냥 소스였어요. 말씀드린 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가격을 안 올렸어. 가격을 하나 정도는 올릴 것 같았거든. 원가가 높아져서. 근데 올리지 않았어. 라고 좋게 생각했는데 또 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올릴 수 있는 지금 업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못 올렸어. 그래서 이게 좋다고 말았어. 그래서 가격은 동골이고 여기는 복잡합니다. 뭐 AP가 뭐 이 3나노가 어쩌고 그래서 3나노 군정은 다 썼거든요. 그전 버전은 4나노도 있었는데 전부 3나노 2세대. 그럼 뭐죠? TSMC잖아. TSMC. 그러니까 TSMC가 주가 많이 올랐어요. 3%대. 왜? 애플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TSMC하고 ARM 도와줬고 얘네 자체는 아직 뭐 5%더 늘어나 애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조금 늘었어. 6.3인치, 6.9인치 프로 모델, 네. 0.2인치 올랐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강조 많이 했어요. 카메라가 1200이 아니고 4800만 픽셀. 네. 그리고 뭐 하고 그리고 메모리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약간 그 아이폰 16하고 16 플러스 낮은 모델, 네. 낮은 모델은 그 AI 하기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만 6에서 8기가로 높였는데 이건 이상됐던 거고 오케이. 하이 모델은 그대로 8기가바이트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요거가 이제 AI 기능이라고 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젠모지. 쟤는 뭐지? 이상하네 느낌이. 젠모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만 나와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요걸 했더라고. 카메라 가지고 익 하면은 그러면 지금 명민 좀 바보 키 183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야. 네. 카메라를 딱 하면은 이제 카메라 가지고 서클 투 서치처럼 통합된 직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좀 강조한 것 같아. 받아봐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주가가 그 정도였고 거기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암하고 그 생산 의뢰한 TSMC만 수혜받다. 그래서 무난했지만 반응은 그 뭐지 사전 예약이 13일부터니까 아무리 빨라도 13일 이후에 판단하자. 이거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판단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카메라 화소를 전격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그리고 지금 AI 기능을 같이 합작한 거.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AI,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을 나중에라도 뭐 업데이트는 계속 해주면 되니까 나중에라도 이걸로 카메라를 통해서 무언가를 AI를 구현을 열심히 활용을 하겠다. 그 의도가 좀 담겨서 카메라 버튼에다가 카메라 화소에다가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증가를 시킨 것 같고 네네. 거기다가 AI 지금 뭐 애플 인텔리전스 나왔지만서도 기능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딱히 지금 나와 있는 기능은 크게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애플이 AI 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는 대충 알아볼 수 있는. 하지만 LG 이노텍은 초반부터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는. 세로누스인가 엊그저께 조금 약간 반등을 하는데 말다가 아니 이거 별거 없으니까. 5일째 쭉쭉 좀 빠지는 느낌입니다. 22만 8천 원, 24만 5천 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22만 되면은 8천 원. 화웨이 관련된 주식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화웨이. 화웨이가 어저께 나온 거 무슨 트리플 이렇게 접는 거 포함해서 사전 예약이 200만 대가 300만 대 받았대요. 300만. 맞죠? 네. 근데 물론 걔네들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생산이 캐파가 되느냐, 걔네 AP가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화웨이 관련된 주식은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애플 관련된 주식은 세런뉴스가 됐던 아니면 실망이 됐던 뭐 며칠 뒤에 한 달 뒤는 다를지 모르지만 일단 그래야 한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 가격 동결한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안 팔려서 못 팔아서. 아니, 안 팔려서라기보다는 좀 AI 소프트웨어 사실 애플이 그거 잘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생태계 극대화시켜서 앱스토어 내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굳이 아이폰 거를 지금 수요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굳이 무리는 안 하겠지. 올려서 그렇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굳이 올려서 그러기보다는 그냥 원래 동결해서 팔고 그 안에 AI로 많이 수익 창출을 하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도움되니까 그런 전략이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시장이 시장 뭐 재밌는 종목 있어요? 오우, 음전해 버렸네. 와, 갑자기 놀랐어. 대단하다. 카카오 봐, 카카오. 예?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 올랐잖아요. 0.74. 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많이 움직였으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뉴스 나온 게 있어요. 오픈 AI가 오픈 AI. 차세대 AI 서비스. 네. 나 눈을 뜨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월 2,000불이래요. 200만 원? 아니 이게서 난 200불인가 해서 월 20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신이 오픈 AI가 차세대 AI 서비스 구독료를
확정은 아니고 월 2,000불을 책정을 검토한다라는 외신인지 기사가 떴어요. 원래 얼마였어요? GPT? 한 20불. 몇십 달러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정도면 거의 블룸버그 단말기 수준인데. 이거 말이 안 되지. 네, 누가 이게 뭐지? 쓸까? 싶어요. B2B인가? 하여튼 뭐 이런 게 눈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뉴스는 애플보다는 이게 제 눈을 더 잡아봤어. 저거 가지죠. 좀 디테일을 좀 챙겨 봐야겠네요. 디테일 나온 게 없어. 2,000불 검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거가 뉴스면은 뭔지. B2B, B2C가 아니고 누가 200만 원씩, 300만 원씩 하겠어. 그러니까 기업체 소송된 그런한테 할 정도의 AI 서비스에 막강한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오타인지 200불을 2,000불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확인해 기업용일 것 같고 그렇죠. 기업용 중에서도 그 블룸버그도 사실은 그 딱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 그 안에서 서비스대로 그 안에 가격이 또 다르기 3천만 원에서 때문에. 2억까지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아마도 좀 좋은 버전으로 진짜 우리가 쓰는 그런 GPT 말고 와 이거 진짜 된다고? 약간 이런 수준으로. 얘네도 돈 벌어내는 거야. 음. 작은 펀드레이딩 하려니까 이제는 돈을 버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 느낌 받았긴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거는 그래도 어떻게 돈 벌려고 열심히 거지. 노력을 네.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어떻게 지금 코스피 0.2% 음전, 코스닥 0.3% 음전. 야, 진짜 10분만 좋았다. 10분만. 그래서 이제 시작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야간 선물이 안 움직였던 게 좀 이상하다. 원래는 미국장이 대이장보다 0.4에서 5가 올랐으면은 얘가 올라줘야 되는데 안 움직였다는 거는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선물이나 외국인 수급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변동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힘이 좀 딸린 상황이고 어쨌든 수급 이탈은 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멈춰줘야 되거든요. 오늘 그 멈춰줬으면은 한 2,600선도 트라이를 한번 해볼만 했을 텐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뭐 이번 주에 볼 것들이 꽤 있고 오늘 뭐 당장 대선 토론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눈치를 일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코인이라든지 뭐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기술주와 연관되어 있는 좀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크게 무너지거나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초반 분위기 대비했을 땐 좀 약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이고요. 뭐 여전히 저는 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뭐 지금 요번 주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금요일 넘어가서 우리 월화수 쉬는데 월화수 때 FOMC 결과 나오고 해서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처럼 연달아 3일 올라봐요. 그럼 네. 우리나라 채널링이 아무리 안 돼도 한 5분의 1, 2는 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된다고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많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 기간을 잡고 포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떨어진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뭐 저는 주식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뭐 지수 올라봐 얼마나 올라요? 오를 때 별로 없잖아요. 추세적으로 오를 때 빼고는 거의 뭐 한 200, 한 50일 정도 치면은 한 50일 빼고 200일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떨어지는 시장이 더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은 뭐 저는 뭐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딱 10분 좋았네요. 10분. 에이. 코스피 0.1%.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가볼까요? 사실 지금 뭐 수급 싸움 하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은 2,300억 정도 파는데 기관이 한 700억 넘게 팔고 한 통합 3,000억. 코스닥에서도 1,200억이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5천억, 6천억 정도 초반부터 확 던지고 있습니다. 요 수급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요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이 계속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좀 힘에 붙일 것 같아요. 요즘 계속- 개인들이 돈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괜히 걱정했네요. 저 통장에 50만 원도 없는데 괜히 개인 걱정했습니다. 다 저 같은 줄 알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고 조금 돌아와서 시장을 보도록 하죠. 자, 김장현 본부장님 아까 하셨으니까 본호님. 네, 먼저 하십시오. 네. 아까 당신도 했으니까. 네, 뭐 저 요즘에 좀 이렇게 로봇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건방지게 지금 로봇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데
뭐 요리도 대신 해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자리를 우리가 뺏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좀 위험한데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거 이렇게 창문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로봇이에요. 바뀌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 뭐 특정 기업들만 아직은 있지만 로비에서 뭐 청소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로봇은 이제 뭐 아프면 나사 갈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만 갈아주면 열심히 움직이니까 확실히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사람의 몸을 갖게 된 인공지능. 근데 이게 그 아마 PD님한테 드린 거랑 제목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한경은 좀 얘네 좀 희한한 게 한경 신문인데 이 제목이랑 인터넷 제목이랑 달라요. 다를 수 있지. 다르게 해요. 다를 수 있지. 그래서 뭐였지? 갖고 와서 보면 어떡해. 아니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요 지면 뉴스랑 인터넷 뉴스랑 다르다. 다를 수 그래서 있어. 확실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지면을 보는 게 낫다. 그렇죠. 라는 거고. 이거 지금 제가 뉴스 팔로 온 게 아닌데 아무튼 신문은 알아서 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는 그 생각에 휴머노이드 쪽에서 어쨌든 로봇이 발달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LG가 AI 쪽에서의 뭔가 협업하고 자동차 쪽으로도 AI화를 하는 거, 그다음 가전에도 AI 다 들어가는 것들, 뭐 로봇줄을 말하는 것은 반도체를 띄우기 위함입니다. 로봇줄을 띄우기 위함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이 되고 있고 아까 GPT도 걔네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뭐 얼마나 똑똑한 집단이에요. 오픈 AI가 멍청했으면 그런 거 못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들이 2,000불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은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고 기업에서라도 쓸만하겠죠. 우리가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도 대리 호칭을 해주잖아요. 그런 만큼 돈을 좀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확실히 우리 주변에서는 AI 이제 휴대폰도 다 AI화 되고 있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거가 다 AI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칩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제일 헤더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의료 AI부터 시작해서 뭐 로봇 그다음에 가전 AI, 핸드폰 AI 등등등등등 보면은 뭐 지금보다는 더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그쵸. 안 쓰던 거를 더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보다는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예를 들고 왔고요. 로봇은 그러니까 뭐 로봇 지금 요 뉴스를 들고 오셨으면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엄청 AI 많죠. 소프트웨어에다가 저기 뭐야 로봇이라는 실질적인 거에다가 거기 반도체 칩도 생각할 수 있고 저기 안에 이제 전기나 배터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믿을 만한 거는 반도체에 집중을 해보자. 그렇죠. 걔네들 전부 다 반도체가 동의합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로봇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기는 혹시나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은 지금도 그렇죠 뭐. 서둘러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AI가 벌써 뭐 이번에 딥페이크 사회적인 사태 봐서 다 알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뭐 지각하거나 그러면 여기 그냥 하나 AI 박아놓고 CG로 나와요? CG로 나가서 움직이면 땡이니까 목소리 입혀놓고 그렇죠. 사실 그럼 저 출근 안 해도 돼요. 이제 민준아 너 이제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로봇도 로봇줄을 띄운다라는 게 아니라 현대차 로비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개로봇을 깔아놓더라고요. 깔아놔가지고 그냥 뭐 지가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던데. 근데 그게 되게 좀 그게 있는 게 그 이스소프트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거기 텍스트를 넣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나중에 우리 기술 다 되면은 그 요청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만 우리가 써서 보내면 우리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다. 휴먼 AI죠. 예전부터 이 소프트웨어 그렇게 하는 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벌써 한 3-4명 이렇게 해놨고 좀 유명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본가만 돈 버는 거야. 맞아요. 우리 가격은 개떡이 되는 거고 이거 10,000원씩 줘도 돼.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없어도 되는 거니까 다른 그렇죠. 군데 똑같은 걸 나도 한 20군데 팔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네고시 포인트 이상이 되는 거야. 근데 잘 나가는 명민진은 한 편에 한 1,000만 원씩 받고 나는 이제 5만 원 받고 하는 거지. 나 1년 나올 거 하루에 벌고 안 될 거 같죠. 에이 그건 절대 안 되죠. 아니 그런 저 사이가 이제 좀- 미래에는 컨텐츠와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 맞아요. 컨텐츠랑 캐릭터. 다 C네. 어. C. C? 콘텐츠 캐릭터. 컨텐츠와 캐릭터. 컴플레인 가지면 안 되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떠들 뉴스냐 그만해. 이렇게 넘어가죠. 죄송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좀.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를 즐기셔야 됩니다. 아니 자세히 들어서 리액션 하면 뭐라 그래. 또 안 들으면 안 듣는 들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듣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여러분. 다음 편식하지 뉴스는 맙시다. 슈퍼 이크 온다더니 한산한 공모주. 아, 이거는 뭐 당연하죠. 거래 대금이 줄었으니까. 공모주 시장이 한산하다. 네, 왜냐하면 또 한참 또 이제 공모주 뭐 M83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한때입니다, 한때. 그래서 공모주는 항상 여러분들 한 3일 정도, 정말 길게 끌어도 3일이고 3일인데 내가 망했다, 무조건 자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약간 빠찡코로 하신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이제 공모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슈퍼위크라는 건 그만큼 공모주 이벤트가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최근에 보시면 벌써 우리 올해 상반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자금을 좀 묶고 잡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급은 계속적으로 나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이제 제가 기사를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건데,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뭐 화장품 얘기하면 화장품 떨어질 때 좋은 얘기 나왔어요. 전혀 없었죠. 근데 네. 바로 오르자마자 실리콘도 10% 쑥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기사. 그러니까 기사가 지금 요거 제가 반도체도 이거 잘라서 오늘은 안 할 거긴 한데, 지금 보시면 뭐 얼어붙은 반도체 뭐 디램 안 팔리고 점점점 이거 나오는데, 이거 블랙에 잘 되잖아요. 역시 블랙에 이거 나옵니다. 분명 보세요. 그러니까 요 좀 안 좋을 때는 기사를 좀 걸러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목 같은 경우는 내용만, 기존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2 어쨌든 간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왔다, 뭐 이런 걸로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죠. 지금 중국에 대한 침체 공포가 계속돼서 화학주가 시름시름 앓는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요번에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화학 쪽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뭐 이제 원래는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물량이 Q가 늘어나면서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호석유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그때 한번 팍 튀기고 나서 바로 죽었죠. 네. 결과적으로는 원론적으로 이쪽이 해소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석유화학 쪽은 길게 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멘텀이 터져서 올라오면은 좀 짧게 끊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얘네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침체 얘기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니면 얘네를 대체할 만한 어떤 나라가 명확하게 있다거나 그게 없으면 이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애초에 들썩거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저가로 계속 뿌릴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네 나라에서 안 팔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밖으로 내뱉는 건데, 그런 이제 부분에서 무역 전쟁이 좀 확대가 되면 전반적으로 증시는 조금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도 좀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침체 공포 계속된다. 화학주 시름 깊어진다. 이렇게. 끝. 네, 뭐 다른 거 많은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한번 다시 볼까요? 코스피는 0.1% 마이너스, 코스닥은 양전 중인데, 참 이게 아까 거래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와닿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래대금, 거래량 자체가 말랐다 보니까 조그마한 수급으로 진짜 엎치락 뒤치락 위로 아래로 난리를 칩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놀다가 5분 만에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또 5분 만에 지금 2% 가까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장난질을 좀 치는 것 같습니다. 삼바도 2% 넘게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장은 뚝심이 있어야 돼. 뚝심. 그러니까 주변이 흔들린다고 나도 같이 갈대처럼 흔들리면은 뭐 답 안 나옵니다. 이런 장은 우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닷속에 있으면 우리가 닷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닷을 내려야 배가 안 뭐 좀 흔들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 흔들리는 거에서 중심을 잡지, 탓 없이 그냥 배 띄워놓으면 어쩌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반도체가 앞으로 답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다 파셔야 됩니다. 저는 반도체가 못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다 팔고 그냥 해외 거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뭐 PBR 수준, 그 다음에 이제 ADR 수준,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코스닥은 전이 거의 60대까지도 갔었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이 71이니까 확실히 많이 내려온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배팅을
해보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서는 그렇게 잘 배팅을 하시면서 왜 내려오면은 그렇게 겁을 먹고 잘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위에서 겁을 먹어야 되고요, 아래에서 과감해져야 되거든요. 반대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주라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만 사서 보세요. 일반 계좌 하나 사주고 몇 달 뒤에 남들이 다 와 지금 진짜 사야 됩니다 이럴 때 한번 보세요. 그럼 그때가 수익률 엄청나게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번 또 계좌 만들어 사보세요. 그러면은 또 지났잖아요, 또 박살 나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눈으로 직접 보셔야 이거를 좀 느끼실 거라서, 아무튼 뭐 좋은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LG엔솔이 4.3% 가장 많이 떨어지고 SDI도 2.3% 정도, 오늘 2차 전지가 또 바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LG노텍은 6% 가까이 빠지고요. BH는 7% 넘게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의 약발이 좀 이렇게 이 정도로 약한가, 이 정도로 실망스러운가 싶기도 한데 뭐 그렇습니다. 게임주는 좀 PB가 엇갈리는데요. 위메이드 맥스는 12% 플러스 돼서 VI가 걸렸고요. 또 웹제는 2.6%, 펄어비스도 2.2%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 50 중국 게임 50 검은 신화, 요거는 매출 벌써 며칠 만에 8,500만 불인가? 우와. 와우. 근데 그거 그래? 완전 블랙버스터 컵으로 완전 잘 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850만 불인가? 어쨌든 그거 달성해가지고 완전 850만 불이 별건데. 굉장히 축제 분위기라는 거. 중국이 이제 게임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원래 예전에 중국이 스토리텔링이랑 이런 소프트 파워 이런 거에 되게 약했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끌어오는데 되게 어색하고 촌스럽고 말도 안 되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네. 뺏겼어요 우리나라 거. 원래는 하드 파워만 좋았는데 소프트 파워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똑같이 퍼블리싱밖에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중국은 그렇게 해서 텐센트 엄청 컸잖아요. 우리나라 거 다 빨아먹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되게 강했어요. 원래는 강했고 중국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인구 많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면서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한때 그 기술자들 같은 거 되게 연봉 크게 주면서 막 다 불러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뺏긴 거죠. 걔네가 걔네가 잘 된 게 다 뭐겠어요.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갔으니까 잘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땅 사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제가 얘기해봐야 의미 없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지금 뭐 시장이 딱히 아니, 뭐 이런 장에는 어떻게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어도 딱히 장이 맥락이 없고 그냥 톡 건드리면 빠지고, 또 그렇다고 우직하게 투자할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딱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전달을 잘 한번 해볼 테니까, 제 능력으로는 지금 요 질문이 생각이 안 납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단기로 막 얘기할 만한 게 제가 없어서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네. 그럼 셀트리온 리포트하고 SK 바이오팜 리포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시간이 됐는데요. 18페이지 보시면은, 네, 이게 지난주에 나온 거죠. 오늘이 10일이니까 그 현대차증권에서 셀트리온 바이오시멀러는 신약 개발의 꿈을 꾸는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리포트에 꽤 많이 썼어요. 장수가 꽤 돼요. 네. 이게 금방 10분 딱 보고 읽을 만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 잘 썼어요. 일단 이 리포트의 핵심이 뭐냐면은, 특허 만료되는 것이 블록버스터가 24개가 있다. 30년까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지금 매출은 한 3조 대고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인데, 27년을 기점, 2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들어오는 게 또 바이오시멀 몇 개 있거든요. 네. 내후년을 기점으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20% 넘어가 30% 돼요. 그리고 아까 예정되는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멀러 이거 특허 만료돼서 들어오는 거, 얘네가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잘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은 이제 20만 원 후반대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20만 원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실적도 그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유보 잔고도 많고 여러 가지 다 한 것이 그 리포트에 아주 적나라하게 처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얘네들이 항체 응용 신약 개발에 대한 것도 감안하면은 꽤 업사이드가 높다는 그런 리포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봐요. 바이오시몰러 시장 규모와 핵심 여기 뭐 특허 만료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리포트 중에서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봐요. 내년에 들어오는 게 여기 있고요. 올해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8년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다 아시는 거 키추로다 있지만 이 옵티보도 있고 사실은 얘네들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건 내가 쓰는 나잘렉스 2029년에 들어오는 게 이게 마켓캡이 꽤 크거든요. 이런 것들의 흐름이 얘네들한테 장기 순항의 그림을 그려주겠다. 쉽게 얘기했을 때 2030년까지 만료 예정인 연간 30억 달러 이상 매출되는 군이 33개 있는데 그 중에서 9개가 항체 치료제고 그 9개 중에서 5개가 셀 치료는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에 딱 하니 버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심도 높여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프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 하늘색 그래프 이게 항체 의약품이고 얘네들이 타겟 탈락하는 것들이거든요. 리포트가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쭉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만한 게 한 70%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좋다. 그는 뭐 무형자산 상각 무슨 상각이 많이 줄어서 마진 높아지는 거고 내년에 들어오는 항체의약품 항체약품에 바이오시몰을 포함해서 26년부터는 마진이 한 30%를 껑충 뛴다. 그 다음에 큰 빅 블록버스터 만료되는 거 효과가 29년부터 본격화 된다. 이런 컴비네이션을 가지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 목표 주가를 다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이거는 항상 공매도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아마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상 부르려면 또 다른 의견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제약바이오에서 대형주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장이 뭐 너나 나나 올라가는 유동성 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공부하고 뭐 액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제약바이오 리포트는 요거 하나 더 바이오팜이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네. 방금 건 뭐였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안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셀트리온보다는 작지만 시가총액이 셀트리온 시가총액 한 40조 됩니다. 네. 하이닉스보다는 적습니다만 훨씬 적죠. SK증권에서 리포트 썼기 때문에 안 믿고 뭐 이러면 안 돼요. SK증권에서 SK 바이오팜을 얘기했는데 리포트가 8월 26일에 나온 리포트가 꽤 잘 썼습니다. 네, 잘 적었어요. SK 바이오팜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뇌전증 치료제는 얘네가 자체 개발한 신약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수성이 좋은데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이게 부작용도 좀 있어요. 이게 성능이 뭐 효과가 10배 이상인데 여기도 솔직히 적었는데 부작용이 해서 하다가 약을 먹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한 5배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을 보니까 졸리고 피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는데 뭐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실제로는 19년부터 된 건데 우리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 근데 이제부터 본격화 되는데 매출이 최근에 엄청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부랴부랴 리포트를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매출이 1,000억 정도 요 제품만 1,000억 정도인데 이게 뭐 68% 늘어난 거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시장 전체적으로 5,400억이니까 매출 실적에 대한 것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보세요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논스톱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것은 주가에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방사선 의약품이 이게 굉장히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얘네가 그 테크놀로지 라이선스 받은 게 중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나쁜 시각도 있겠죠. 그래서 풀 라이프 테크놀로지를 지난달 도입한 이것이 일반적인 방사선 얘네들이 하는 방법보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 다른 방식이라는 거는 여기 제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는 방식을 항체 방식이 아니고 얘네가 하는 방식이 그다음에 베타선이 아니고 알파선을 해가지고 독성을 좀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세포에 딱 들어가려면 농도차가 있어야 되는데 농도차를 뚜렷하게 3배, 4배 차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받을 텐데 아직 일상 단계다 보니까 요거 아직 일상 들어가지 않았지. 일상 진입 단계다 보니까 주가에는 목표 주가에는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아요.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기대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하면은 목표 주가는 초반에 잡은 목표 주가는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라는 제 느낌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팍팍 트는 종목 아니고요. 네? 팍팍 트는 종목 아닌 거. 팍팍 트는. 팍팍 튀는 종목은 8,000원, 아니고 5,000원, 1조짜리 아니고 뭐 이것도 적어도 한 8조 될 걸요 아마 SK 이것도. 네. 그래서 하면은 좀 길게 보고 하기에는 공부할 부분 다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리포트하고 그리고 SK 바이오팜 리포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염증에 굉장히 좋은 염증? 그 회사. 막 이렇게 뭐 잇몸에 피나고 막 시리고 붓고 이러면 그거 잘 만드는 회사 있던데. 뭐였지? 일단 검가드였나? 자, 3프로TV 한정 특가로 저희가 검가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 그리고 잇몸 약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 30초 간편한 잇몸 관리 검가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취 제거, 충치 예방 기본이고요. 치은염, 치주염, 잇몸 질환 예방까지 총 11가지 효능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가글입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임상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효과가 정확하게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TV에서 우리 그 오상진 형님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는 거 믿음이 가잖아요, 여러분.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아제약이 개발 생산해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8% 할인 진행 중. 고정 댓글도 하나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 우리 동아제약과 셀트리온과 SK 바이오팜 좋은 그런 바이오 기업들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보노님 네. 넘어갈까요? 네, 하나씩 하십시오. 근데 잠깐만 일단은 제약 바이오는 일단 지금 어떻게 끝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면은 지금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말씀하시니까 채팅창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는 공부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졸업해야 될 시기 아닐까? 약간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어때요? 네, 졸업하실 때입니다. 이미 많이 먹었으면. 많이 먹었으면. 아니 갖고에서 이미 많이 쓰셨는데 뭐 그분들한테 공부하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공부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신 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아까 저번에 이거 말씀드릴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화장품은 계속 고고요. 제약바이오는 9월달 중에 몇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오늘도 뭐 저기 그런 이벤트도 있고 뭐 다음 주인가 무슨 종양학회 그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런 거 이벤트 나올 때 사면 안 되죠. 이벤트 소멸에 대한 프로핏 테이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은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9월 지나면은 11월 갈수록 당연히 9월달, 8월달 못 들어간 사람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시기적인 게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화장품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노님은요?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 안에서의 기회들 바닥권에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도 많아서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신에 이제 이전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왜냐면 지금이야 뭐 우리가 CDM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너무 재료가 많이 흩뿌려져 있었으니까 그 이제 우상향 하는 거에서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막 찾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어디 좀 먼저 가야 돼서 어디 이거 가세요? 하고 갈게요. 보시고 제일 먼저 늦게 오고 핵심만 말씀드리니까 페이지 17페이지 그냥 하신다고요? 네네, 하겠습니다. 뭔데요 이게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이 금투세 비코 금투세. 아니, 설명이 부족하면 오해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우리님이 오늘 또 빠지니까 금투세 타령한다. 오늘은 누가 뭐라 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 그 한번 타령하려는 건 보겠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무슨 그런 억하 심정을 어쨌든 금투세. 금투세가 연기되고 and 미국이 기준금리를 피컷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투세가 연기되고 오히려 좋아. 그 다음에 미국 기준금리도 피컷이 일어나고 오히려 좋아요. 어?
오히려 좋아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음. 예,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고요. 상승 종목 차익 실현이 미뤄질 것입니다. 오. 그러니까 높이 간 거 이 실현하지 마시고 버티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 설명 필요 없죠. 금투스 연기되고 미국 기준금리 비컷이 일어나면은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낮고 상승 종목 목시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걸 차익 실현이 일어나지 가져오신 않는다. 이유는 저게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서 가져오신 걸까요? 아니면은 아니 그래서 머리 상관났어.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금투세 연기되고 비중금리 비컷을 원하면 왜? 시장에서 그걸 원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대다수가 기준금리 비컷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컨설하고 금투세 원하잖아요. 주식 안 하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그냥 두 개를 조합을 해보면 그 중소형주가 대형주가 낮고 상승 종목을 이익 실현은 좀 늦출 것 같다. 문제는 안 가는 종목 어떡하지? 안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이 고민인데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수혜주냐. 이익 추정의 가시성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종목. 근데 오해였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해서 뺀 거야.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니면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가 어떻게 빨리 될지 모르니까 못 가는 종목. 금리 인하 피해주지 아직까지는. 자, 이 종목 중에서 두 가지니까 약간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다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거 하나 있죠. 어저께 9월에 유동성이 미국이 안 좋다고 단기 뭐 국채금리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10월 달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까? 실제 행동은 10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의 정책 효과가 가세되거나 그런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가시성이 돌아가면은 그러면 경기가 기준금리 비컷 때문에 경기 안 좋다는 식으로 한번 반응을 해서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반등이 바로 올 수도 있다. 오케이.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 되면. 네. 요거 보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드리겠습니다. 퇴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진짜 가시네. 경제방송계의 김은국 씨. 그 라디오스타 나갈 때, 아이 재밌었네. 하고 나갔어요.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가죠. 51분 지나가고 있는데 한 5분 더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트레이딩하고 무언가를 여기서 논다고 생각하면 이 장단 맞추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피가 지금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오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이제 플러스로 왔어요. 고작 1시간 만에. 0.2% 상승, 코스닥이 0.3% 상승입니다. 참 널뛰기 진짜 무슨 년 널뛰기 하는 것처럼 참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은 그래서 제가 아까 닷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이렇게 장중에서 대응하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여기서 샀어야지 이건 쉬워요. 근데 그 바닥권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수 막 1000 몇배까지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지금 오면 다시 살 것 같죠? 막상 그때 가잖아요. 못 사요. 왠지 아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5% 4%또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또 흔드는 거 봐야지 좀 추세 돌리는 거 봐야지 하다 보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럼 그때 또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 저점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 이러다가 또 지나가다 막 그때 또 샀어야 되는데 이거 반복 패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반복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현재 위치가 사도 되는 구간인가, 샀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구간인가, 이거를 계속 반복드리는 이유는 한 주를 사보시면 됩니다. 한 주를 사놓고 요번에 돈 안 하셔도 돼요. 한 주만 사보고 그 다음 몇 달 뒤에 좀 경과를 한번 보시면 분명 이거를 잔소리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잔소리로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내가 투자라는 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도 진짜 볼 수 있구나를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 오늘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지 뭐 초반이나 선물을 보고 이렇게 하지 장중에 이거 무조건 이거 갑자기 양전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좋은 거죠. 수급이 이렇게 이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권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쪽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글쎄 오늘 거래대금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추석 앞두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어쨌든 단기간으로 좀 많이 줄어들고 여기서 만약에 못 늘어나는 구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후에는 좀 다시 거래량이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는 파생해서 그렇게까지 큰 기회나 재미는 안 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크게 오르거나 뭐 크게 떨어져도 뭐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신에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쵸, 전략을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무언가 경제 방송이나 경제 컨텐츠 혹은 막 다른 거를 막 여러 가지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장에서는 진짜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럼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위든 아래든 결국에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확률이 5대5가 아니에요. 5대5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쟤는 왜 나랑 생각이 다르지? 쟤 뭐 약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방송을 듣는 의미가 없죠.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지수의 이 방향성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용어로 쓰시는 거지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맞춘다고 해서 제가 뭐 100번 말하면 100번 다 맞추나요? 못 맞추잖아요. 100번 말해서 100번 다 맞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잘 맞힐 때가 있고 누가 못 맞출 때가 있는데 네. 내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시장의 기준점과 잘 맞는지 그리고 내 논리가 좀 틀리지 않고 좀 그럴듯한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다 적이에요, 여러분들. 매수매도 하면은 다 남이 잃어야 내가 벌어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채팅에서 제프 써님이 민준이 형 오늘 넥타이 참 이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여친이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슬픈 아니 슬픈 여자친구가 얼마나 많길래 선물이 다 전부 다 선물이에요. 선물이 전부 다 선물이에요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선물이에요. 아니야. 역시. 전 여친 생일 선물로 받았어. 슬픕니다, 여러분. 시장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 알겠습니다. 아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요것만 딱 소화하고 정확하게 본인만의 시나리오 혹은 본인만의 느낌 요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한민국 5만 이기나요? 네? 축구. 우리나라야? 하는지도 모르는구만. 모르겠어. 오늘 저녁 11시입니다. 근데 네. 미국 대선 토론이랑 같이 겹쳐 있어. 대선 토론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고 이제 축구가 11시라 가지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겹칠 것 같은데 미국 대선 토론을 보는 게 나을까요? 우리나라 축구를 보는 게 나을까요? 전반부는 토론 보고 후반부는 축구 보고? 네, 축구 보고. 축구 누구랑 한다고요? 5만. 5만? 우리가 이겨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2대 빵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엔 투자 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대 5만 대 대한민국. 트럼프 대 해리스 대 트럼프. 누가 과연 이길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차피 지금 홀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크게 좀 반등을 해줘서 이따가 오프닝 벨 끝나고 클로징 벨 때는 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